제가 이제 화요일 날 올렸던 게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을. 자, 그러니까 자, 인플레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요새 막, 원자재도 오르고 뭣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와 제가 이제 경제순환 사이클을 다시 한번 연동을 해봤어. 뭐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코로나가 작년도 이제 3월에 이렇게 터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푸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채권을 이제 엄청나게 매입했어요. 매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권을 매입한 건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푼 거죠. 달러를 시중에 풀어버린 거죠, 지금요. 자, 달러를 이제 많이 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풀린 돈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중에 이제 돌면서 이제 주식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돈을 푼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푼 건 이만치 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1조 달러에서 약 2조 달러 정도에서 1조 달러, 1조, 한 1.2조 달러 정도 이제 풀었죠. 처음에. 자, 그러다가 잘 안 먹히는 거 어떡합니까? 여기 또 한 번 풀었어요. 한번 여기서. 이렇게. 예. 그리고 또 한 번 풀었어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양적 완화는 우리가 세 번 했다고 그러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실시했고, 세 번의 양적 완화를 이제 실시한 거죠. 자, 그러면 1조 달러에서 얼마까지 풀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4.5조 달러. 약 3.5조 달러 정도가 풀린 거죠. 이 정도가. 예. 이 정도의 돈이 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돼서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2015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제 금리를 올리겠다. 이게 나왔죠. 2015년부터. 이때 뭡니까?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죠. 자, 우리가 돈을 안 푸는 거예요, 보면요. 자, 테이퍼링 이제 우리가 돈 푸는 걸 멈춰버리는 이제 멈추고 심지어는 돈을 좀 줄였죠, 여기. 자, 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2018년도 하반기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었죠. 예, 그래서 이런 영향이 큰 거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금리. 자, 이 금리 그래프가 빠져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자, 금리를 올려서 이제 어 2020년 이때죠. 코로나죠. 자,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사실은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를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흥국들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살짝 이제 금리를 내렸어요. 사실 이때부터 내리니까 신흥국들의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팬데믹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발생이 됐죠. 팬데믹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푸른 양이 2만치 푸른 거죠. 자, 자세히 보세요 한번. 이게 4.2조 달러에서 얼마 풀었습니까? 여기 7조 달러, 7.2조 달러. 예, 한 방에 이제 한 3조 달러를 푸는 거죠. 그리고 더 풀죠. 계속 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풀고 있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7년 정도에 푼 요 정도 금액, 이 정도 금액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 몇 개월 안에, 수개월 만에 우리가 돈을 풀어버린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제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정도까지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돈이 이 정도까지 풀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풀린 거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19년, 20년 이 돈이 풀고 나서 2020년 4월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적었었어요. 포스팅을 한 게 뭐였냐면은 자, 자산 보불이 일어날 것 같다 이거 지금. 자, 자산 보불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을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세죠, 보면요. 자, 자산 보불이 일어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사실 2020년 4월이죠. 여기 보시면은. 예. 돈을 많이 푼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이론을 본다 그러면은 이 정도 돈을 풀어버리면 이제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버블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로 이제 4차 산업으로 전개가 될 것 같다. 가속을 시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20년 4월이면은 주식이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이제 그런 시기였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좀 적어놨으면 조심스럽게 좀 전망한다고 그 당시에 좀 적어놨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작년도 4월에 얘기한 게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걸 당겨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이 당시 이랬었죠. 보면 이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바닥을 치고 있는 단계였죠. 4월 달에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사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마존, 구글, 뭐니 이제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된 주식들이 다 올라가셔야겠죠. 다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G 이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5G로 인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4차 산업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반도체로 봤었죠.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 주식은 제가 이제 그 당시도 꼭 사세요. 이제 SK 하이닉스 한국에 있는 이제 삼성전자 다 이제 사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ETF를 다 이제 사라고 좀 했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이 5G 관련된 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BTS가 이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영화 기생충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스카 상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 뭐냐면은 한국이 예전에는 창의력이 없는 나라라고 이제 굉장히 치부가 됐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창의력이 너무 많다 보면은 사실은 풍부한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창의력을 요하는 이런 음악 분야와 그리고 이제 영화 분야에서 이러한 이제 상을 받은 거는 굉장한 우리가 창의력이 있다고 좀 보여주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결국은 이제 이끌어갈 거다. 여러 가지 이런 산업들을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2차 전지가 이제 거의 뭐 독보적으로 우리 한국이 가고 있고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사실 이제 이 자산버블을 얘기했었죠. 바로 이 자산버블을 얘기했었고 결국은 이제 이게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되는데 유동성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돈이 돌게 되면은 자, 그 당시에 이제 풀게 된 게 바로 이거죠.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이제 이 원리에 의해서 돈이 이제 풀어지게 된 거고. 자, 이 풀어진 게 어떻습니까? 아까 보신 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4차 양적 완화로 저기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풀어진 돈이죠. 자, 이 돈이 그 당시 점선이었죠, 이게. 이게 실행이 돼 버린 거죠, 지금. 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점선인데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이게 실행이 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버블이라는 이제 자산 버블이죠. 실제는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도 이제 많이 오르고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어, 그 와중에 이제 원자재까지 오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 이제 버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현재는 버블의 정점이 오질 않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이 버블이 형성되는 걸 우리는 즐기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당시로 제가 적어놨죠. 여기 보시면 신흥국 통화 강세, 자,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 급등 유발하게 될 거다.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자산 버블 단계를 거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이제 이 순환 주기에 꺾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 10년 정도를 이제 바라본다면 이제 패권 주기의 말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단계는 이제 버블이 형성되는 단계다. 이런 걸 이제 제가 당시에 적어놨었고 그게 현재 현실이 돼 가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가 이제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올라서 사실 보시면 물가가. 자,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달라요 보면요. 코로나는 다릅니다. 뭐 코로나19 사태 때 푸른 거 어떻습니까, 지금? 자, 이 자세히 보시면 GDP가 꺾였죠. 2008년대. 그게 회복이 안 됐어요, 보면요. 그게 뭐냐? 물가가 안 오르고 저성장을 계속 했었죠. 예. 한 과거 10년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야, 아마 이게. 계속 뭔가 안 오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어떻습니까? 예, 올라와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예,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은, 과거에 2008년도에 푼 요 세벌이 양자고 하나로 인해서 응축된 요 돈, 플러스 코로나19 푸른 돈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이게 한 번에 다 지금 좀 경제에 반영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을 것 같아 보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GDP가 이게 올라오죠 지금 그래서 과거의 추세선을 이제 뚫어서 보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플레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예, 과거보다 더 많이 이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근데 이 자체는 이제 우리가 과거의 추세선을 넘어섰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버블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2021년 여기 2월에 와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은 이제 올 3분기 정도 되면은 아마 이게 나타날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제. 그래서 많이 오르고 다 오른다. 많이. 예. 모든 게 올라가요. 부동산도 아직 더 올라야 되는 거고 주식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야 됩니다. 예. 이게 다 올려 그러면은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지어 이제 물가까지도 다 올라 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태가 또 오는 거고 결국은 언젠가는 꺾이겠죠. 예, 그 꺾이는 지점에 우리는 이제 꺾이기 전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세요,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바로 키친 사이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크게 봐서는 주글라 사이클이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 요 끝이 지금 뭡니까? 키친 사이클과 주글라 사이클이 같이 꺼지는 그러한 지점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물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물가가 현재까지는 미국이 안정적이다 얘기해 보면요. 그렇지만은 자, 현재 유가도 오르고 있고, 자, 식량도 많이 오르죠. 식료품도 많이 오르고, 자, 이게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자, 중국도 현재 보면은 M2를 이제 줄이고 있어 보면요. 심지어 중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PPI는 뭡니까? 우리 생산자 지수죠. 생산자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 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역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보다 요 뒤에 보면 생산자 물가가 더 올랐죠. 보면 여기서 폭등해 버렸죠. 이렇게 올라가서. 예, 목요일 날이요. 발표된 거 보시면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한번. 자, 키친 사이클 보이시죠? 여기서. 자,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는데 그냥 쳐놓은 게 아니죠. 예. 자, 보시면은, 자, 요 키친 사이클이 한 번 더 있었고, 한 번 더 오시면서, 자, 16년에 발생이 된 게 19년에 끝났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는 찰나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푹 꺼졌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단계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한 4와 10% 정도 와 있죠. 지금 사이클에. 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예, 올라오고 꺼져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사이클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투자를 하는데 두려워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자산법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어, 우리가 이제 그 임대 비용은 이제 보시면은 임대비는 이제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 되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임대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주택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도. 예, 이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계속 이게 계속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주택 가격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주택 가격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렌트비는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걸로 보이지만은 실제 내면에 숨어 있는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제 원유의 가격의 상승 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버블을 우리가 암시를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주식이 오르는 것도 일종의 이제 버블의 한 현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모든 게 대변해 주는 게 바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키친 사이클 보이시죠? 자, 16년부터 해서 쭉 올라왔죠. 내려와서 꺾였다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16년 시작된 게 19년 꺾여서 올라가다가 코로나 만나 내려왔죠. 그게 지금 급속도로 올라오는데,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디 거였습니까, 이미? 이미 이 저고점까지 와 있죠, 지금. 예, 그 얘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2.2%까지 와 있는데 2%를 넘어서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3분기 정도, 3, 4분기 되면은 2% 이상을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심각한 이제 이런 이제 버블의 단계로 놓이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식은 이제 부동산이나 이것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결국은 돈이 많이 풀어진 거는 우리가 화폐의 가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 돈을 많이 푼 거죠. 여기서 이렇게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이제 저금리에다가 이제 물가 수준까지 이제 낮은 상태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는 더 많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플레가 온다고 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이제 불행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러한 인플레가 왔는데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뭔가 사업도 하지 않아서 결국 이제 노동자로 이제 남아 있어서 결국은 돈을 못 버는 예, 예, 그러한 분들이 이제 가장 불쌍한 거 사실은.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으신 분들. 예, 집값이 아까 보셨지만 이제 뭐 1년에 막 1억씩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근로소득으로 1억을 벌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쌓여서 한 2년, 3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 가격이 3억, 4억씩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이 한 채가 아니죠. 예, 투자를 하신 분, 이제 제가 우리 포사이트 이제 A조 1기, 2기제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분들 대부분 이제 평균 가지신 게 집이 보통 10채 정도 10채. 평균이 10채입니다. 10채. 투자를 하시니까 그런 거죠. 예, 평균이 한 10채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10채가 올라가는 거죠. 10채가
이러한 인플레를 이용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남들과 다르게. 예, 그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바로 자본주의. 예. 그리고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이제 100억 정도를 투자하시는 분, 뭐 10억, 많죠 보면요. 근데 그분들 어떻습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주식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피해를 보는 건데 인플레가 되면은 자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투자를 이제 한다 그러면은 돈을 모아야겠죠. 먼저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강의 때로 이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투자할 시간은 너무 많다. 아직 50이 되신 분, 60이 되신 분들도 앞으로 100살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50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많다. 아직까지도. 예,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S&P 500을 보시면 이제 경제순환 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16년에 시작된 사이클이 요거죠, 지금. 보이시죠? 키친 사이클. 그리고 지금 사이클이 이마치 와 있는 거예요. 자, 주식이, 제가 이제 그 포세이돈 시그널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그널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경제순환 주기가 숨어 있는 거죠. 자, 자세히 보세요, 한번요. 예,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사이클이 요만치 와 있는 거죠. 자, 제가 점선으로 그려놨는데 좀 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과거에도 뭐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사이클이. 요 녹색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보자 한번. 예, 숨을 수축했다, 팽창했다. 반복해서 하고 있죠. 자, 이 반복의 지점이 여기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쯤. 자, 이 주식의 그래프를 보면 무섭죠.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급상승을 하고 있어서 곧 버블이 붕괴되면서 막 붕괴를 하면서 떨어질 것 같죠.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여기 와 있다. 조금 더 가야 된다. 이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2023년, 4년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관찰을 좀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